이번 시간에는 도함수를 활용해서 방정식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방정식 문제는 fx는 0의 실근, 자, 이게 어떤 실근의 개수라든지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실근이라는 것은 이게 그래프를 그려서 이렇게 y는 fx, 예를 들어서 그래프가 이렇게 됐다고 합시다. y는 fx. 그러면 이 x축과의 교점이 알파, 베타, 감마면 여기서 fx는요, 이 방정식 fx는 0의 실근은 x는 알파, 베타, 감마가 되겠죠. 그러니까 실근의 개수는 3개가 됩니다. 자, 물론 어떤 실근의 개수에서 2차 방정식이면 판별식을 이용할 수 있지만 그 판별식은 2차 방정식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차 방정식이 아니면, 그러니까 2차식이 아니면 이렇게 3차, 4차 일반적인 데서는 그래프를 그려서 x축과의 교점을 이렇게 찾는 겁니다. 다음에 자, 함수 fx가 이렇게 fx는 0이 있는데 이 함수 fx와 gx 두 개 이렇게 나뉘어진 경우가 있어요. 자, 이 경우는 그러니까 두 함수의 교점이겠죠, 그죠? 이렇게 x축이 있는데 자, 예를 들어서 fx라는 그래프가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합시다. 여기 y는 fx. 그럼 gx라는 그래프가 이렇게 해서 여기 y는 gx예요. 그러면 이 교점이 x는 알파, 이 교점이 베타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fx 방정식 fx는 이 gx의 실근은, 이것의 실근은 x는 알파, 베타, 이 두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가 되겠죠. 이게 방법 1이라면, 자, 방법 2에서는 자, 이렇게 알파가 있고 이렇게 베타가 있습니다. 뭐냐면 fx에서 gx를 빼보세요. 자, 이 알파보다 작을 때는 fx에서 gx를 빼면 양수죠, 그죠? 다음에 이 fx에 gx 빼면 요 길이만큼이 이렇게 fx gx 빼면 마이너스 값으로 나타나겠다, 그죠? 요 길이만큼이 마이너스 값으로, 이 교점은 0을 지나겠죠. x좌표에서 0을 지나는 거예요. 그래프가 어떻게 되느냐, 여기 양수에서 음수로 변하면서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겠다, 그죠? 자, 이 그래프가, 자, y는 fx에서 gx를 뺀 그래프예요. 자, 조심해야 될 것은 fx가 3차 함수라고 해봅시다. 자, ax의 세제곱 이렇게 가는 3차 함수, 물론 이렇게 a가 양수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gx는 2차 함수라고 합시다. 자, bx 제곱 플러스 이 경우 b는 함수가 되겠죠. 2차 함수와 3차 함수를 속도를 비교해보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3차 함수가 훨씬 빠른 속도로 이렇게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대충 그려놓고 그 그래프를 믿으면 안 됩니다. 손으로 그려놓고 이걸 그래프가 정확하다고 믿으면 안 되는 게, 이게 논리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3차 함수는 속도가 아주 빠른 속도로 이렇게 감소하게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언젠가는 여기서 만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실제적으로 fx에서 gx를 빼게 되면, 자, 요 점에서 fx, gx 빼게 되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다시 이렇게 떨어지는
이렇게 딱 갔다가 여기서 감마로 갑시다. 그죠? 여기 알파, 여기가 베타. 이 감마로 가면 이게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지겠죠. 그죠? 그럼 여기서 알파, 베타, 감마. 그러면 fx에서 다 이항해서 gx는 0의 실근, x는 알파, 베타, 감마. 자, 방정식의 핵심은 그러니까 뭐냐면 이 함수를 fx는 0, fx는 0이 있는데 이 적당하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찢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fx는 gx로 이게 fx는 0이 있는데 적당하게 두 함수로 찢어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찢냐면 보통은 미지수가 있는 부분은 우변으로 이항하고 나머지 함수를 이렇게 좌변으로 이항해서 보통 이렇게 찢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이 반대로도 갈 수 있어요. 이 반대로도 fx는 gx 이 두 함수 이 각각의 함수를 전부 좌변으로 이항해서 이렇게 하나의 함수로 이렇게 풀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문제에 따라서 적절하게 변형해서 풀어야 됩니다. 뭐가 더 편할지, 뭐가 더 쉬울지 이런 문제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적절히 판단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3차 방정식의 근의 판별인데 제가 한번 정리해 볼게요. 뭐냐면 자, 방정식 이게 fx가 3차식이에요. 그래서 fx는 0에 실근을 묻고 있는 거예요. fx 실근을 묻고 있는데 그러면 그래프를 그려야 되겠죠. 그러면 그래프를 분류해 봅시다. 자, y는 fx 그래프를 그렸을 때 자, 방정식이 있는데 y는 fx의 그래프를 그린 겁니다. 자, 이것이 극값을 가질 때 자, 그리고 이 fx 최고차항 개수 이 최고차항 개수를 양수로 합시다. 뭐냐면 최고차항 개수가 이렇게 양수라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이 극값을 가진다라는 것은 3차 함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무조건 극대값과 극소값을 가지나요? 자, 3차 함수 생각해 봐요. 자, 극값을 가진다라는 것은 이 그래프 x축과의 교점이 이렇게 극값 가지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두 번째 이렇게 극값을 가지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죠?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극값을 가지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이게 이제 fx y는 fx를 그렸을 때 y는 fx 자, y는 fx가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겠죠. 또는 세 번째는 어떻게 그려지느냐. 자, 이렇게 x축이 있는데 왜냐면 극값을 가지는데 이렇게 극값을 가지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아니면 어떻게 해도 되겠어요? 이렇게 극값을 가지는 경우도 있겠죠. 이게 y는 fx y는 fx 자, 비교해 봅시다. 뭐냐면 이게 알파, 베타, 감마 x축과의 교점이 3개니까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지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집니다. 그래서 3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질 조건은 어떻게 풀면 되겠죠? 여기서 극대값과 극소값의 부호가 다르면 무조건 이렇게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지죠. 그래서 이 극대값과 그다음에 극소값 사이의 부호가 다르면 0보다 작으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지는 거예요. 자, 이 경우는 이거는 한 실근과 중근을 가지는 경우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서로 다른 두 실근 이게 서로 다른 두 실근이에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는 경우. 그러니까 요 얘기가 뭐냐면 중근이 있다 이거죠. 한 실근과 중근. 한 실근과 중근을 가지는 거예요. 근데 이 두 실근과 중근은 같지 않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풀죠? 이거는 극대값과 좀 극소값을 둘 중에 하나가 0이겠죠. 그래서 극대값과 이 극소값이 곱해서 0, 둘 중 하나가 0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보세요. 이거는 한 실근과 두 허근을 가지겠죠. 이건 어떻게 풀죠? 이거는 극대값과 극소값의 부호가 같죠. 뿔뿔. 극대값과 극소값의 부호가 같죠. 마이너스 마이너스 곱하면, 그러니까 이것도 항상 극대값과 이 극소값의 부호가 같기 때문에 이거는 양수가 되는 거예요. 자, 이 y는 fx가 극값을 가진다는 것은 무조건 극대값과 극소값을 모두 가지는 케이스가 나오죠. 자, 3차 함수가 있는데 극대값이 존재한다 그러면 무조건 극소값이 존재하는 거예요. 극소값이 존재한다? 그럼 무조건 극대값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극값을 가진다. 극값을 가진다. 이 극값을 가진다 이렇게 얘기하면 무조건 이 극대와 극소를 가진다. 이 극대값과 극소값을 모두 가질 수밖에 없다. 자, 두 번째는 그러면 y는 fx가 극값을 가지지 않을 때, 극값을 가지지 않을 때, 그럼 이건 어떤 경우가 있죠? 자, 이렇게 그래프가 첫 번째는 여기서 알파에서 접하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가 알파. 자, y는 fx가 있는데 이거는 어떤 경우죠? 삼중근 갖는 거예요, 그죠? 삼중근. 자, fx가 삼중근을 갖는 경우. 자, 두 번째는 여기 이제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 x축이 있는데 여기서 삼중근을 이렇게 갖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이렇게 여기가 알파. 자, 여기가 이렇게 접하면서 접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죠? y는 fx. 이거는 뭐죠? 여기 베타라는 실근 하나. 그래서 이거는 실근 하나, 한 실근과 두 허근을 가지죠, 그죠? 이거는 한 실근과 두 허근. 그럼 비교해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죠? 여기가 변곡점이에요. 여기가 변곡점. 근데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 접선이 이렇게 이 y는 fx. 이게 변곡접선의 기울기가 뭐 0이 아닌 경우죠. 뭐 양수로 갑시다. 자, 그러면 이 경우는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이거는 답이 뭐가 될까요? 이것도 마찬가지. 한 실근과 두 허근을 가집니다. 한 실근과 두 허근.
예를 들어서 어떤 거죠? 그러니까 최고치 한계수 1이라고 하면 어떤 x 마이너스 알파, 여기가 알파라고 합시다. x 마이너스 알파 세제곱, 여기가 2분의 1이라면 기울기가 2분의 1처럼 보이네요. 그러니까 2분의 1에 어떤 x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되겠죠. 원래는 이게 기함수인데 x의 세제곱 플러스 2분의 1 x 1차항과 3차항이 있는데, 그러니까 홀수차항만 있는 게 기함수잖아요, 그죠? 이게 원점 대칭인 거. 그것을 x축으로 이렇게 알파만큼 평이동했다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x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플러스 2분의 1에 x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되는 케이스는 이게 방정식, 이 fx는 0의 방정식의 근이 한 실근과 두 근을 가지게 되겠죠. 자, 그러면 가장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니까 이거를 이미지화 시키세요. 이미지화 시켜서 항상 외우는 게 아니라 그래프를 그려서 그래프 형태가 어떻게 되지? 이렇게 하면서 방정식의 어떤 실근, 이걸 문제를 풀어냅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평가원에서는 어떤 문제가 출제가 됐는지 문제를 통해서 개념을 확인해 볼게요. 자, 보니까 두 함수 모두 곡선이죠. 그래서 x 세제곱 마이너스 9x라는 것과 이 3x 제곱 플러스 k, 이게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3이 되도록. 자, 이렇게 두 개 다 곡선이면 이걸 교점을 논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전부 좌변을 향해서 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부터 쓸까요? 마이너스 3x 제곱 다음에 마이너스 9x, 그리고 이것을 넌 k 이렇게 왼쪽은 3차함수, 그죠? 오른쪽은 k라 두고 이렇게 해서 두 함수 그래프를 그려서 교점을 계산하는 게 훨씬 편하겠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려서 판단해 봅시다. 자, fx는 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9x와 y는 k, 결국은 두 그래프의 교점의 개수가 3개가 되면 되겠죠. 자, fx 그래프 그려봅시다. 자, 도함수를 구해보면 3x 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9. 자, 3을 묶어내보면 x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인데 1, 3에서 마이너스 플러스, 그죠? 그럼 요거는 3에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3. 그래프가, 도함수의 그래프가 마이너스 1에서 3 이렇게, 여기 f 프라임 x,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3이 되겠죠. 이게 뿔, 마, 뿔. 그러면 이 그래프가 이렇게 마이너스 1에서 이게 극대가 될 것이고, 극대 3에서 이렇게 내려가서 극소가 되겠다, 그죠? 이렇게. 그럼 연결하면 되죠. 이렇게 감수했다가 이렇게 증가하나, 다음에 이렇게 증가하겠죠, 그죠? 여기에 y는 fx가 되는 거예요. 자, y는 k를 가면 이게 마이너스 1일 때 함수값 계산해 봅시다. 이 마이너스 1일 때 함수값을 계산해 보면 여기다가 fx에 대입해야 되죠, 그죠? 여기다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플러스 9 5가 된다, 그죠? 여기가 x는 마이너스 1일 때, 다음 여기는 x가 3일 때죠. 자, 3을 대입해 보면 3을 대입해 보니까 27 계산해 봅시다. 27 마이너스 다음에 27 다음에 마이너스 27, 그래서 마이너스 27이죠, 그죠? 여기에 마이너스 27. 그럼 y는 k가 이렇게 꺼져야 서로 다른 이렇게 세 실근을 가지겠다, 그죠? 그럼 k의 범위가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27보다 크고, 이렇게 마이너스 27이면 접하니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27보다 크고 k가,
5보다 작으면 되죠. 이렇게 되는 정수 K의 최대값은 정수 K의 최대값은 4가 되겠죠. 자, 이 문제를 이렇게 변형할 수 있어요. 그러면 x 세제곱에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9x 마이너스 k는 0. 그러니까 전체 방정식을 이렇게 다 좌변으로 이용하면 요걸 이제 fx라고 합시다. 요걸 이제 y는, 그죠? 자, y는 이 전체 그래프를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거는 솔1이고 비교해 봅시다. 어떻게 문제가 풀이가 과정이 바뀌는지. 그러면 이 그래프를 전체를 그리는 거예요. y 프라임. 자, 3x 제곱에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9. 자, 미분에서 0 되는 포인트는 아까 이거 똑같이 해봤죠. 3의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3. 이게 0 되는 포인트가 x는 마이너스 1도 있고 3도 있죠. 그러면 이 3차 함수가 어떻게 되면 실근의 개수가 3개가 되죠. x축이 이렇게 있는데, 자, 개념에서 설명했었죠. 이렇게 3차 함수가 여기가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지면 이 극대값과 이 극소값의 부호가 다르면 되죠. 아, 이게 서로 다른 세 실근,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진다라는 것은 어떻게 풀었냐면 극대값과 다음에 극소값의 부호가 다르면 된다 했어.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1일 때 극대가 될 것이고 3일 때 극소가 되잖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1일 때 대입해봐요. 자, 그래서 f의 마이너스 1. 자, f의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플러스 9, 마이너스 k. 따라서 5 마이너스 k가 되겠죠, 그죠? 예, 5 마이너스 k. 다음에 f의 3을 계산해 봅시다. 극소값. f의 3은 다음에 27, 마이너스 27, 또 마이너스 27, 마이너스 k.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마이너스 27,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7, 마이너스 k. 그러니까 따로따로 한다면 이 뭐냐면 극대, 이게 극대가 될 것이고 극대 값이 될 것이고 여기가 극소 값이 되죠, 그죠? 그러니까 극대 값은 0보다 크고 k는 5보다 작고, 다음에 극소 값은 0보다 작으면 되죠. 그래서 k는 마이너스 27보다 크다. 그래서 k가 마이너스 27보다 크고 다음에 5보다 작으니까 따라 답은 k의 정수 k의 최대값은 4가 되죠. 자, 이거를 비교를 해서 극대값은 뭐 0보다 크고 극소값은 0보다 작다 이렇게 했는데 그냥 이 극대값과 극소값의 곱이 0보다 작다 해도 됩니다. 뭐냐면 5-k 극대값과 그다음 극소값 마이너스 27 마이너스 k 이 곱이 0보다 작다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마이너스를 딱 이렇게 곱해버리면 k 마이너스 5 다음에 k 플러스 27 마이너스를 두 번 곱했기 때문에 부동의 변화가 없죠. 그래서 마이너스 27보다 크고 k가 5보다 작다. 따라서 이 정수 k의 최대값은 4가 되죠. 자, 그러니까 결국은 이 문제의 핵심이 뭐죠? 그러니까 문제에 따라서 적절히 변형해서 좌변으로 이항해서 이렇게 문자 k만 남기고
나머지 이항해서, 아니면 전부 다 좌변을 이항해서. 그래서 이게 적절히 변형하는 게 핵심이죠. 주어진 대로 3차 함수와 2차 함수 그래프를 그려서 교점을 조사한다는 것은 물론 할 수는 있겠지만 이거는 이렇게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죠. 그래서 적절히 변형해서 방정식의 문제를 푼다. 이게 핵심이죠. 자, 다음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이것도 이렇게 평가원 모의고사인데 fx하고 gx 방정식 서로 다른 두 개의 양의 실근과 한 개의 음의 실근을 갖도록. 자, 이것도 fx하고 gx가 둘 다 3차 함수죠. 그러면 이거 딱 보면 식을 변형해서 전부 좌변으로 이항해서 문자 하나만 남기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죠. 그죠? 자, fx는 gx 방정식. 이게 뭐냐면 3x의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3x는 x의 세제곱 마이너스 4x제곱 플러스 9x 플러스 a. 자, 이것을 적절하게 이항하게 되면 자, 2x의 세제곱 플러스 3x제곱 마이너스 12x는 a. 자, 그래서 이거를 fxgx니까 hx라 그럴까요? 이거를 hx라 그러고 y는 a. 이 두 그래프의 교점을 조사하는 게 낫겠죠. 그래서 hx라는 그래프를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h'x는 6x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12. 자, 6을 묶으려면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 그래서 인수분해가 어떻게 되느냐? 6에 x 플러스 2도 있고 x 마이너스 1도 있죠. 그래서 도함수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게 h'x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마이너스 2고 여기가 1. 자, 뿔, 마, 뿔. 자, 도함수는 부호만 중요하죠. 자, 그래서 이 그래프는 자, 마이너스 1 때 함수값을 찍어 봅시다. 자, 마이너스 16 다음에 12 마이너스 24 플러스 24. 이거 계산하면 20이 되죠. 1을 대입해보면 2 플러스 3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7이 된다 그죠? 점을 찍어 봅시다. 이 점과 있다가 감소하니까 요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 20. 다음 이렇게 내려와서 감소했다 그죠? 여기가 1, 마이너스 7이 되겠죠. 여기가 이렇게 극소가 되고 여기 극대가 되니까 그래프를 연결하면 이렇게 올라가는 쭉 이렇게 내려오는 이런 그래프다 그죠? 자, 그리고 자, 마이너스 2 이렇게 20이고 마이너스 7 x축이 대충 어디 있냐면 이 정도 x축이 있겠다 그죠? 이렇게. 다음에 y축은 어디 있냐면 이게 원점이 0,0을 지나죠 그죠? 상수항이 없잖아요. hx가. 그래서 이렇게 되는 여기가 이렇게 0,0을 지나는 이런 그래프죠. y축. 자, 그러면 y는 a를 한번 꺼봅시다. 서로 다른 두 개의 양의 실근과 한 개의 음의 실근을 갖도록 하는 이렇게 끄면 되지 않나요? y는 a. 자, 서로 다른 양의 실근과 한 개의 음의 실근을 갖잖아요. 그러면 a가 어느 범위에 있으면 되죠? 마이너스 7보다 크고 마이너스 7보다 크고 a가 0보다 작아야
서로 다른 두 개의 양의 실근과 한 개의 음의 실근을 갖겠죠. 그래서 정수 A의 개수는 0에서 마이너스 7을 뺀 다음에 한 번 더 1을 빼주니까 6개가 된다고 그죠? 자, 비교해서 자, 이 경우를 전부 다 자변으로 이항해 봅시다. 그러면 2x의 세제곱 플러스 3x제곱 마이너스 12x 마이너스 a는 0. 그러면 이 y는 이 함수 그래프를 전체를 그릴 수 있겠죠. 그래서 y 프라임 6x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12. 아까 이거 인수분해가 어떻게 썼죠?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1. 자, 그러면 그래프를 그려보면 여기 마이너스 2에서 이렇게 1이 될 것인데 뻘, 마, 뻘. 여기 이제 y 프라임이 어떤 거죠? 마이너스 2에서 이렇게 내려올 것이고 1에서 이렇게 내려올 거예요, 그죠? 자, 마이너스 1 때 함수값이 마이너스 1 때 함수값이 20 마이너스 a가 되죠. 그 다음에 1일 때 함수값은 마이너스 7 마이너스 a가 되죠.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위로 쭉 올라가다가 다음 아래로 볼로 이렇게 내려와서 다음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그래프가 되겠죠. 그러면 이 y축이 어디냐면 y축이 이렇게 0, 1, 마이너스 2니까 이 정도 y축이 있겠다, 그죠? 이렇게 여기가 x는 0일 때 여기 x는 1이고. 자, 그러면 x축이 어떻게 지나가야 서로 다른 두 개의 양의 실근을 가지겠죠? 그리고 한 개의 음의 실근. 여기 x축이 돼야 되겠죠? x축. 자, 요 점의 좌표가 뭐가 되죠? 0을 대입해 보세요. 마이너스 a가 되죠. 요 점의 좌표는 0, 마이너스 a가 돼. 그러면 자, 요 결론이 이 마이너스 a와 마이너스 7 마이너스 a 이 함수값을 x축 비교해 보세요. 마이너스 a는 x축 위쪽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마이너스 a는 x축 위쪽에 있어야 되고 마이너스 7 마이너스 a가 x축의 아래쪽에 있어야 그래야 서로 다른 두 실근과 나머지 음의 실근을 갖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a 값은 마이너스 7보다 크고 a가 0보다 작다. 따라서 모든 정수 a 개수는 6개가 됩니다. 자, 요거는 아까보다도 이렇게 좀 더 조금 차이가 조금 더 복잡하죠, 생각하기가. 그래서 문자 A를 오른쪽에 이렇게 두고 그리고 나머지 함수 그래프를 그리는 게 훨씬 간명하죠. 요거는 문자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프를 그려내기가 이렇게 변하잖아요, 그죠? 그래프가. 그래서 조금 더 힘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문제에 따라서 적절하게 변형하는 거. 뭐가 더 쉬울까를 이렇게 생각해서 잘 변형해서 문제를 풀었으면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했어요.